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글의 수혜 씨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브이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저희 영화에 대해 즐겁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 역할을 맡은 하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얘기와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 역할을 맡은 진지입니다. 네, 오늘 즐겁게 얘기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정현 감독입니다. 저희 배우분들한테 많은 질문, 재밌는 질문 해주세요. 가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리는 영화가 국가대표 2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원하고 박진감 있고 또 생동감이 살아있는 아이스하키 액션,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는 여름 영화 시장에서 좀 가장 강력한 흥행 코드를 갖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도전에 나서는 그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 국가대표 2 메가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배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받을 거고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배우분들 사인이 담긴 보도자료와 선물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질문 하실지 미리 좀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종현 감독님이 2004년도에 산미 슈퍼스타즈 패전 전문 처리 교수 감사용 씨의 이야기를 다룬 슈퍼스타 감사용을 만드시고 12년 만에 다시 목전에 마이 뉴 파트너라는 영화 있었습니다만 또 스포츠 영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스포츠 영화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 계신지, 그리고 이 영화를 국가대표 2를 만드시면서 좀 포인트를 두셨던 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면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도전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얻어내는 그 스토리가 좀 항상 저 가슴에 와 닿아서 좀 만들면서도 항상 그 좀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 스포츠 영화를 12년 전에도 만들고 다시 한번 스포츠 영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스토리도 하게 되면서 좀 이 내용의 뜨거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게 됐고, 저희 영화를 만들면서는 저는 저희 영화 갖고 있는 그 줄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영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캐릭터를 좀 더 중시하면서 가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그리고 주안점은 마지막에 좀 경기 장면만큼은 정말 좀 잘 찍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뭐 영화의 결과는 마지막 순간에 그 경기 장면을 보고 분명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면을 잘 찍어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촬영 감독님부터 편집, 음악 쪽까지 해서 좀 최대한 그 베테랑 분들이 붙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장면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좀 그래도 괜찮은 장면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혜 씨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혜 씨가 초등학교 육상부 선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기 남산 뛰는 장면 있죠. 오달수 씨가 쫓아가는 장면 볼 때 완전히 자세가 나오잖아요. 육상 선수 같은 자세가 나오고
3년 전에 감기 개봉할 때 그 같이 하셨던 그 유해진 씨가 수혜 씨 뛰는 모습 보고 우사인 볼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잘 타셔서 다른 배우분보다 일주일 늦게 합니다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세 스케이트를 배우신, 그러니까 빙판이 우사인 볼트가 되신 건데요. 그 촬영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갯벌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그런 비하인드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사전 연습을 했었고요.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도가 가장 거칠 때 거기서 달리는 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끈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 씬에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제 키보다 높은 파도가 쳐서 제가 주저앉고 저를 이렇게 덮쳤거든요.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혼자가 아니라 다 지금 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휩쓸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촬영하라고. 사실은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좀 위험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파도 쪽으로 좀 가까이 계속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수혜도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혼자 떠내려갈 일은 없고 둘로 묶여져 있으니까 혼자만은 안 떠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썰렁해 하셨던 뭐야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감독님 굉장히 착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사실은 저희 영화에서도 파도가 딱 치는 거 덮치기 바로 직전까지 저희 컷을 썼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살짝 덮쳤는데 거길 쓸 수가 없어서 딱 파도가 제일 높은 순간 그때까지만 딱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혜 씨가 이번 영화로만 보면 8번째 작품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영화, 여기 오다수 씨 아버지도 나오는 그 주현 씨와 함께 지금 가족이라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3년 전에 감기까지 8번째인데 수혜 씨가 그 지금 8번째 캐릭터 중에서 이 리지원에게 특별히 애착이 가거나 더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그전 작품들은 늘 혼자였어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신이었다면 이번 촬영에는 추억이지만 행복한 가족이 있었고 그걸 추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조금 더 가슴이 아팠고 애틋했고 또 저도 실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라서 뭐 촬영하는데 어려움 없었고 좀 그런 요소들이 저를 조금 더 이 캐릭터에 애착이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배우들이 중심이 된 영화고 충무로에서는 그 남성 중심 영화들이 좀 많이 시작되는데 이 영화가 잘 되면 또 앞으로 다양한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연서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오연서 씨도 이 촬영장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인상적으로 좀 들었던 분은 논두렁 씬이 있어요. 여기서 논두렁은 안 나오지만 좀 감독님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좀 지독한 면이 좀 있다는 걸 좀 느끼는 부분인데 논두렁 씬에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에 논두렁 장면이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첫 촬영이 갯벌 촬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갯벌에서 힘들게 촬영하고 네, 막 귀로도 진흙이 들어가고 눈으로도 진흙이 들어가고 막 옷 안으로도 진흙이 다 들어오고 막 갯벌에 빠져가지고 막 고관절도 너무 아프고 이런데 결국에 끝이 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다시 샤워를 하고 분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논두렁에 지는 노을이 너무 예쁘다며 뛰는 씬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다들 너무 다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또
민박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민박집이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줄을 서서 샤워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통편집. 그래가지고 네 영화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정말 노후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여배우들을 뛰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편집이 돼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때 저희가 첫 촬영이고 사실 그 갯벌 장면을 무지 힘들게 찍었는데요. 사실 그때 옆에 논두렁이 있었어요. 찍을 계획은 없었지만 근데 논두렁 보고 촬영 감독님 계획이 없었고 제가 거기서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그림이 이쁠 것 같다라고 하고 사실 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촬영 감독님도 그래도 여기서 하면 그림이 나올 거다. 그리고 첫 촬영이기 때문에 배우가 한번 좀 힘든 느낌들을 좀 뽑아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 저도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좀 힘들게 마지막 순간까지 찍었고요. 그때는 편집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알려주셨어요. 다 쓰려고 찍었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힘들게 뛰는 장면이 좀 너무 많아서 어느 부분들은 좀 사실 거기가 힘들다기보다 또 아름다운 느낌도 있었어요. 논두렁이 참 되게 이쁘게 찍혀서 좀 힘든 느낌이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빼게 됐습니다. 너무 장면이 아름다워서 힘든 게 안 눈물이 보여요. 너무 이뻐서 근데 너무 이쁘기만 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림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파도나 이런 좀 과격한데 좀 거기에 좀 더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판은 꼭 넣어주셔야지 이제 나중에 듣겠습니다. 잘 되면. 네, 김슬기 씨가 그 오연서 씨한테 이 국대벌스의 상대 대장이라고 그죠? 그래서 아니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이제 있으신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굉장히 털털하시고 네, 보이시하시고 걸크러쉬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도 오연서 씨도 꽤 많은 네, 힘든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선택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꿈을 보고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에 끌리셨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무명 생활을 견디시고 지금 이렇게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이 캐릭터와 이 영화에 좀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선배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네, 저희 영화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메달 아니면 다 소용없더라 하는데 슬기 양이 동메달도 되게 잘한 거라고.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아무래도 결과를 좀 더 중요시하는 네, 사회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20대의 초중반을 무명 시절로 보냈었는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많은 청춘분들도 다 20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흔들리기도 쉽고 또 꿈을 꾸다가 좌절하게도 되고 근데 참고 견디고 버티면 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오연서도 되는데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네, 무슨 일이든 잘 헤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청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낼게요.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재숙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 수혜 씨랑 동갑이세요. 동갑이시고 굉장히 두 분이 친하세요. 근데 두 분이 서로 톰과 제리라 그러는데 저렇게 궁금하게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서로 아니라고 나는 톰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재숙 씨가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뭐 어떤 날은 제가 톰이 되고 어떤 날은 제가 제리가 되기도 하고 사실 아까 그 논두렁 얘기 약간 첨언을 하자면 스태프분들은 트럭을 타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공공의 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장난이라도 좀 치고 재밌게 찍지 않으면 사실 버텨내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수혜 씨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드레스에 굉장히 우아하시긴 하지만 또 굉장히 액티브하고 엄청 장난꾸러기거든요. 가끔 제가 너 임마 이러면서 장난치는데 네, 그 별명은 사실 연서 씨께서 지어주셨고요. 저희 뭐 네, 오늘도 여전히 눈 보자마자 너 오늘 좀 한껏 꾸몄다 하고 네 장난치고 네 정말 굉장히 살벌하십니다. 나 잘했지. 그 안재숙 씨는 늘 촬영 들어가기 전에 모닝빵 먼저 드시고 들어가시고, 근데 다른 이 동료 여배우 국대걸스 분들도 이렇게 빵도 많이 드시고, 방금 전에도 저기 순대와 떡볶이가 수북하게 쌓이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혜 씨는 또 이렇게 초코파이를 많이 드셨다고. 네. 네, 굉장히 진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늘 군것질을 즐기면서 늘 당충전과 함께 수다로 풀어냈던 네 저희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오연서 씨는 5kg 늘었다는데 정말 5kg가 늘었었나요? 그 트레이닝복 입어서. 네. 제가 이게 훈련이 저희가 고돼가지고 다 살이 쪽 빠진 상태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네. 밤 늦게 촬영하다 보니까 늘 수다와 함께 야식을 먹다 보니까 저는 조금 몸무게가 고무줄이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네, 5kg가 쪘어요. 그래서 초반 촬영한 거 보면은 굉장히 네, 되게 그 캐릭터에 맞게 피폐하고 막 조금 이런 느낌인데 중간에 레스토랑 씬에 보면은 얼굴에 달이 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씬 찍을 때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수혜 언니가 아까도 또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머리 짧은 걸 싫어한다 이랬더니 살찌고 민낯일 때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연서야 너 짧은 머리 너무 예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서 씨가 얼마 전까지 머리를 붙이고 있다가 머리를 떼고 봤는데 너무 상큼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 작품을 한 번 더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싫어한다고서 왜 싫어하지? 생각을 하다가 집에 민낯으로 있어서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하키 하냐고 다들 이제 여기 조금씩 다치고 이랬는데 제일 많이 다치신 분이 한재숙 씨예요. 무릎 수술까지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재숙 씨가 그 다쳤을 때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조용히 가서 수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것도 사실 얘기하기가 너무 난감한 게 제가 사실 너무 못했었거든요. 네, 너무 친구들이 잘 타는 상황이었고 또 연습 중에 크고 작은 부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다들 엄청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온몸이 다 멍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까지 다친 줄도 몰랐고 그 얘기하기는 좀 제가 좀 잘 탔으면 어떻게 얘기하겠는데 조금 그랬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촬영장에 목발을 짚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비하인드 논두렁 씬에서도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눈물이 많아요. 울고 지금 누구 한 분이 지금 좌불안석이 오늘 참석 못하신 그 뮤지컬 잭더리퍼 참석자 못하신 김예원 씨 같은 경우는 어깨 탈골 하시고, 근데 이 영화 보시면 그 김예원 씨랑 김슬기 씨랑 그 술주정하는 연기 웃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분 한 소주 2병 드시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미디어데이 때 물어보니까 술을 거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달수 씨가 그 연기를 보고 대한민국 만취 연기에 한 획을 그었다고, 향후 몇 년간 앞으로 저는 만취 연기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슬기 씨랑 할 때 이거는 그 시나리오 원래 있었던 그런 설정이셨던 거죠? 네, 제가 저가 웃기게 나왔는데 다 작가님 덕분에 저는 그냥 대본에 충실해서 연기했습니다. 내일 안 찾으셔도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이
경리역 굉장히 이제 까칠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또 속은 좀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츤데레 역할을 맡으셨는데 실제 성격과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실제로 좀 츤데레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기할 때 그런 면을 좀 이용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제 동료 기자는 전라도 출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찰지게 잘하셔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는 네, 연습해서 했어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배우 생활하시면서 처음 하신. 네, 이번 영화에서 처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배우분들이 다 책임지는 포인트들이 있으시잖아요. 수현 씨 같은 경우에 감동 부분, 또 여동생과 공항시에서 만나는 부분도 있는데 김슬기 씨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우승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런 우승 포인트를 잡는데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에 충실하게 교과서 위주로 연기했고요. 그것보다 또 뭐 현장을 좀 즐겁게 하려고 저희끼리 있을 때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드립은 거의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대사인지 애드립인지 그분 양가하게끔 다 연기를 했어요. 실제로 애드립도 잘 하시고요. 저희 대본에 사실 있는 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리딩할 때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추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캐스팅 단계 때 김슬기 씨는 사실 저희 중에 제일 먼저 된 분이기도 한데 그때 사실 시나리오에 이 캐릭터에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사실 그게 재미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 부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리딩할 때 저희가 리딩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라도로 있었지만 그때는 뭐 강원도로 할까도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왜냐면 또 못해 전라도 말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그냥 부산 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그래서 그냥 부산을 경상도를 사투리 할까도 생각했다가 그래도 전라도 캐릭터가 거기는 정확히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왔고 사실은 뭐 워낙 뭐 사투리 잘해줘서 그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제가 다 여쭤보면 스케이트를 제일 잘 타는 배우가 진지 씨라고 굉장히 잘 타시고 피겨 스케이터 박소연 선수랑 친구래요. 제2의 김연아라고 불리는 선수랑 친구여가지고 네. 그 친구한테 많이 좀 스케이트 타는 걸 많이 배우셨나요? 제가 전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라고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소연 언니랑 어떻게 하나 친해지게 되어서 야, 너 그때 스케이트 잘 탔잖아. 그래서 목동 아이스링크장 갔다 왔었거든요. 너 연습 다시 시켜준다고.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했다가 아이스하키 와서 코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피겨 스케이팅 어디서 배웠냐고. 하키랑 피겨랑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지 씨 여러분들 뭐 아역 배우 시절 많이 보셨겠지만 완전 정변의 아이콘이잖아요. 굉장히 잘 자라고 언니 배우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다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배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진 씨가 여기 있는 4명의 선배분들 각자 이 장점만은 이분의 이런 매력만은 내가 훔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씩 없어도 만들어주세요. 말 잘해줘. 일단 옆에 있는 슬기 언니는요, 표정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표정도 너무 다양하고, 웃는 표정도, 사랑스러운 표정, 활짝 웃는 표정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예뻐 보인다. 언니의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안 찾아도 되는. 네, 지금 당장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재숙 언니는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언니는 너무 결혼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남편분이랑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뺏을 건 그건 아니시죠? 아니고요.
예, 너무 결혼을 잘하셔서 그런 좀 행복한 나중에 저도 컸을 때 언니처럼 좀 더 그런 화목한 좀 남편한테 애교도 부리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아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 남편분은 어떤 훌륭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모든 동료 여배우분들이 다들 부러워하시는지. 수혜 씨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그다음에 네, 다음 연서원님은요. 예쁘잖아요. 사실 시켰어요. 장난이고요. 이게 원래 진심 아니면 얘기 못해요. 네, 연서원님 원래 너무 예쁘고 항상 아니 진짜예요. 네, 제가 시켰어요. 네. 아, 착하고 또 막 되게 섬세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캐치를 해서 나중에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언니들한테 지금 이렇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걸 좀 캐치도 해서 잘 케어해 주시고 얼굴 예쁘죠? 그래도 수혜 언니는 화사한 미소? 이게 워낙 언니는 단아하고 또 연서 언니가 말했듯이 귀여우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활짝 웃었을 때 지금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좀 많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 외형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라티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 네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죠? 문구가 있었어요. 문구도 사실 곤란한데 사실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승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뭐 그런 류의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승리 집착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했었고 사실은 그런 박시경 역할에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아까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 영화에서 좀 편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편집했을 때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길게 나와서 사실은 박재영 보면서 양이 좀 많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신데. 네, 억울한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촬영마다 사실 그걸 사인펜으로 그렸어야 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운동을 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땀이 나면 좀 네, 중간중간 수정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랬네요. 네, 몬트럼 외에 또 탄투가 있었고. 네. 또 이번에 남성분 혹시 연습날은 가관이었습니다. 물론 슬기 씨나 워낙에 다들 운동신경이 좋으셔서 저는 뭐 거의 숨도 못 쉴 정도였고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네, 일주일 동안 사실 거의 매일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제일 큰 게 스케이트가 굉장히 단단해서 발이 굉장히 아파요. 거기 발을 맞추느라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 타니까 다들 그래도 꽤 잘 타더라고요. 특히나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지희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나고 빨랐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한 스케줄 때문에 사실 수혜 씨가 일주일 정도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매일 굉장히 열심히 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혜 씨가 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앞에서 달려보려 했으나 오자마자 진짜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죽어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초반에 자기 실력은 어땠는데 촬영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까지 그러는지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코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잘하는 반, 못하는 반이 있었어요. 리얼반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 잘하는 반에는 진지 양과 김희연 언니가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열등반에서 끝날 때는 5등반으로 올라갔었어요. 장족의 발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워낙 잘 타시는 진지한 저희는 국가대표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네. 아이스하키
코치님이 되게 아까우셨어요. 골리도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너가 공격수나 수비수를 했었으면 열심히 달렸을 텐데 이러면서 못 믿었구나. 네. 의원수는 어떠셨어요? 저는 난생 처음 스케이트를 타봐가지고 초반에 재숙 언니랑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언니도 처음 타가지고. 근데 코치님도 그렇고 또 저희 팀원들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나중에는 뭐 저희 모두 날라다니죠 지금. 네, 저도 일주일 늦게 합류를 해서 긴장하고 갔는데 이미 잘 타 있었고요, 저희 선수들이. 그리고 저희가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처음 실력보다 지금 월등히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실력은 돼서 저희가 농담 삼아 링크장에서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요. 네, 답변 충분히 되셨죠? 네, 저 맨 뒤에 지역 배분을 해야 돼서요. 같은 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언니들이랑 있었을 때 저는 초반에 사실 조금 불편했었어요. 언니들 이제 어른들 얘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차에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연서 언니가 딱 붙여 어딜 나가냐 들어와. 그래서 항상 함께 했었는데 에피소드는 저희가 많이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연서 언니가 게임을 이게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 그럼 하자 해서 마니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수혜 언니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혜 언니와 친해질 기회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첫날 들켰어요. 수혜 언니가 지희야 넌 누구 뽑았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눈빛으로 수혜 언니한테 뜨거운 시선을 굉장히 많이 보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매니저 삼촌들까지도 너 수혜 언니 뽑았지? 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니들이랑 더 한 단계 친해진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혜 씨는 바로 알았나요? 네, 지희 양이 저를 너무 뜨거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발연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내가 지희야 너 나 뽑았지? 그랬더니 너무 정색하고 아니라고. 누가 도대체 수연이 마니또는 누구냐고. 이렇게 정색을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또 먼저 이렇게 손 흔드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인데 실화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해서 6명의 선수와 그 감독의 그 인물 자체 중에 정말 그 탈북자 선수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쇼트트랙에서 추출되는 선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물들은 다 그냥 가상의 인물로 새로 더 만드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경기 나간 거는 마지막 뭐 사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건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적도 사실이고 수혜 씨가 맡은 그 리즈번 역할은 실제 뭐 탈북 선수가 있었어요. 탈북 선수가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 팀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유일한 경험자가 실존 인물인 그 탈북한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 팀과 제가 이제 인터뷰를 그분과 했을 때 이제 북한 팀과 만나서 경기를 했을 때 실제로 압수를 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사실은 동생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어떨까라고 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골리의 그 신소현 역할은 사실 신소정이라는 선수가 사실 현재도 지금 국가대표 10년째 하고 있고요. 신소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오모리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부터 했던 굉장히 어린 선수가 세계적인 지금 골리인데 그 선수가 있어서 그 모델이 됐었고요. 그리고 박채경 선수의 역할은
쇼트트랙 이분도 다음해부터 나오긴 했는데 쇼트트랙의 영웅이었던 전희경 선수라고 저희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아이스하키 팀에 왜냐면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팀에 합류해서 했었던 게 그 스토리가 있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그런 캐릭터들은 실제로 아이스하키 협회에 있었고 뭐 이런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해서 하긴 했지만 앞에 그 다양한 캐릭터들은 사실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중요한 그 핵심의 스토리인 그 이지원 선수의 탈북 선수가 저희 나라 국가 대표로 한다라는 그 중심은 반쯤은 사실이었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설명 잘 됐죠? 저희가 좀 더 많은 얘기는 좋겠지만 이 시간이 넘어가면 김슬기 씨한테 시간의 수단도 줘야 되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벤트에 여러분들 이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국가대표 공식 SNS 통해서 국가대표 캐치프레이즈 공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1등으로 선정되신 분이 참석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님 계신가요? 김민희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저기 밖에 사주세요. 오늘 개타는 날인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님당 배우님들 혜진 씨가 선생님에서 국가대표 파이팅 그거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